그걸 당하면 멘탈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요. 네. Trend, my friend 이러면 보통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 예,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들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그리면은 보통 이제 저는 이거 숫자가 50일 정도를 50일 평균 정도를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하나는 200일을 써요. 200일이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쵸. 보시는 거네요. 긴 추세. 그러니까 긴 추세여야 좀 안락하게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긴 거를 선호를 해요. 예. 길지 않은 거를 가지고서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그냥 재미로 매매하는 거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장기적인 추세선을 그려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네. 약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20일, 아니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50일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20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00일선은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 추세랑 웬만하면 반대로 하지 마라. 아, 장기적인 추세에서 어긋나지는 마라. 네, 약간.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베팅만 하는 거죠. 내려간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네. 반등할 때 사기 하는 거죠. 그럴 때 타이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을 쓰고 이런 무빙 에버리지 같은 걸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긋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ACD.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디폴트로 주는 12일, 26일이 제일 디폴트로 많이 주는데요. 저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지금이 이런 레벨이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된 레벨이 여기였잖아요. 높은 레벨. 그랬더니 좀만 위로는 못 올라가고 결국 빠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 조금 매수하기는 그러니까 빠질 게 더 커 보이잖아요. MACD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빠질 수 있는데 추세가 상향이니까 안 빠질 수도 있는데 확률상 보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위로 올라갈 거랑 생각해 보면 밑에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계속 더 올라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면 그때는 매수하기 조금 그렇죠. 어렵다. 근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에버리지랑 이 갭 차이가 크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거죠. 그게 이격도인 거고 그게 이제 평균 회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회귀가 결국 얘가 평균선하고 멀어졌잖아요. 회귀가 평균으로 붙는 거죠, 그냥. 그게 평균 회귀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리그레션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 쓰잖아요. 인공지능도 뭐 리그레션을 돌려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냥 아 이게 평균선 만들어서 평균에 이렇게 붙는 거를 붙는 이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균 회귀라는 게 얘가 이제 이렇게 쭉 돌려서 이쪽으로 붙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는 한번 우상향하면 우상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력처럼. 약간 중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그게 꺾이려면 뭔가 진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매매를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테크니컬은 그래서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런 레벨로도 많이 보시는데 얼마 이상이면 그 과매수다,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추세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레벨들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전 솔직히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얘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MACD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그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선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추잖아요. 좀 차이가 조금 더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맞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자자자자 되다가 결국 하삭 하고 확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과거로 그려가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위에 높은 레벨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결국 확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그 MACD가 조금 더 좁아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그렇죠. 보였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때는 많이 사람들이 테크니컬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테크니컬적인 거 외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저렇게 변한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잭슨홀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 네. 투자 정보에도 잘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그쵸?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어느 나라에서 발표가 그쵸.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시간 쭉 나오잖아요. 날짜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과 날짜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 분석이랑 그 다음에 테크니컬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가 알고 싶지 옛날에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는 게 알고 싶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백테스팅. 네, 백테스팅은 백테스팅이고 우리는 이쪽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쪽을 맞힐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날짜들이 찍혀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요일 날 어떤 지표가 나온다.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지표들 뭐 이런 게 다 금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금요일 날짜쯤 되는 선을 딱 이제 거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금요일이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못 그렸지만 여기가 금요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쯤 되면 모인 다음에 여기서 위에 아니면 아래로 깨지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놓고 밑으로 깨지면 나는 이제 숏을 가야겠다, 매도를 가야겠다, 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따라서 사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포지션이 꼭 이렇게 사는 거랑 파는 것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포지션이 또 있나요? 사는 거 파는 거 말고는 아예 안 사는 게 그쵸. 있나요? 그래요? 네. 저는 아예 안 사는 것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안 사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인 거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포지션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플립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과거 백테스팅 돌릴 때 항상 플립해서 어차피 숏칠 거면 뒤집어서 숏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0개를 매수했는데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는 프로핏 테이킹, 그러니까 익절이라고 그러면 10개 항만 매도해서 포지션 제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10개는 포지션 제로 하느라고 매도 치고 어차피 빠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매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더 해. 이러면은 10개 매도가 또 생기죠. 그러면은 계속 포지션이 있죠. 그러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쵸. 계속 먹는 거죠.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욕심은 그걸 원해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률상 그렇게 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돼서 어려워요. 저는 안 돼서 그냥 한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한 방향으로 하는 거면 장기 무빙 에버리지가 올라가는 쪽하고 반대로 쓰는 쪽은 웬만하면 기다려서 하지 말자.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그 장기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지 말자. 트렌드 is my friend라는 게 모든 테크니컬 책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는 내 친구예요. 트렌드 my friend 이러면서 걔랑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져서 테크니컬도 쓰고 펀더멘탈도 쓰고 날짜 맞춰서 기준을 해놓고 매매를 한다라는 차원이고 아까 이제 그 증거금 부분 제가 되게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증거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증거금이 얼마 필요한지 그럼 내가 버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로스컷을 여기서 할 거야. 로스컷을 여기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하면 내가 얼마 손실이 났으면 증거금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뭘 할 건지를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yes, no를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마진콜 안 당하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마진콜 당하기 전에 내가 뭔가 다 했잖아요 지금. 로스컷을 했든지 뭐 내 의사로 뭔가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마진콜 당하면 내 의사가 아니잖아요.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일단 남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당하면 멘탈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돈을 더 집어넣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던 더 집어넣은 다음에 더 세게 해요. 내가 저번에 잃은 것까지 같이 벌어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잃을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멘탈을 잘 가다듬고 네. 평안한 마음에서 선긋기도 해보고 네. 경제지표도 보고 이렇게 해도 벌까 말까 한데 일단 멘탈 나가서 네. 회복해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이기는 투자를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점점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마진콜은 최대한 안 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핵심적인